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투자론을 들어가죠. 투자론을 들어가요. 자, 투자론부터 뒤쪽은 계산도 있습니다만 계산 이런 거 제껴놓더라도 자, 제가 찍어주는 논점만 좀 잘 암기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암기하면 일단 그러니까 마음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하셔야죠.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새 또 방문각 평가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수강후기죠. 쓸 수 있는 분들은 수강후기 그거 강의 한 번에 딱 한 번 올리는 건데 아끼지 마시고 올려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 요청. 두 번째 이번부터는 중개사법 특강이 올라갑니다. 우리 부동산 두루미에 누가 올라갈지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말에 민법하고 우리 중개사법도 올라가니까 누워서 한번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일단 주말 오기 아직 멀었으니까 주중에 체크해야죠. 매일 하는 이론 들어간다. 자, 들어갑니다. 자, 투자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죠. 수익, 위험. 자, 수익이 출제되는 이유는 투자의 본질, 목적이고 위험은 투자의 수익은 항상 불확실하다는 거죠. 장래에 달성되니까. 수익은 항상 장래에 달성되니까 항상 불확실해요. 그걸 우리는 위험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말 문제로 나올 게 투자의 수익에서는 성과 측정 지표라는 게 출제를 할 텐데 말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계산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말 문제 중에서는 이 지렛대 효과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 지렛대 효과의 암기 코드는 이랬어요. 자,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자니 내 돈이 적어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하기로 해요. 타인 자본을. 근데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나의 지분 수익률을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 요걸 우리는 지렛대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나는 지렛대 효과를 배운 적도 없지만 항상 은행에 가면 은행에게 요청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렛대 효과의 요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면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는 좀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대출 금리가 낮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면, 즉 은행이 대출 금리를 싸게 빌려준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은행을 우려먹어야죠. 즉 대부 비율을 올려서 대출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금리는 싸고 대출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금리가 싸지 않는데 대출을 많이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1번이 무엇입니까? 일단 대출 금리가 낮아야 돼요. 은행이 금리를 싸게 해준다고 해야 돼요. 이때 대출을 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대출을 그냥 많이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암기 코드 금리는 싸고 대출 금액을 늘리고, 그 다음에 수익이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나의 지분 수익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에 의해서 위험이 늘어날 거예요. 자, 우리 시험에 지렛대 효과가 5번이 나오면요, 3번이 얘가 정답이에요. 자,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죠, 나의 위험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렛대 효과는 우리 빵꾸 노트에 내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요. 빵꾸 노트 한번 요걸 먼저 보시자고요. 따로따로.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수익률이 있고, 수익률은 전체적인 수익을 따지는 거죠. 내 것과 은행의 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런데 자, 지분 수익률이죠. 이 지분 수익률을 항상 내 것만 따지는 거죠. 나의 투자 금액, 지분 투자 금액과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 그러면 일단 지렛대 효과가 나와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효과예요. 지분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효과예요. 자, 그런데 지분 수익률의 변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일단 타인 자본을 활용했는데 나의 지분 수익률이
증가합니다. 지분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플러스, 즉 정의 레버리지라고 하고, 자, 타인 자본을 활용했더니 오히려 나의 지분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효과죠. 그래서 부의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활용했더니 타인 자본을 활용하더라도 나의 지분 수익률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중립적 레버리지라고 해요. 그러면 시험에는 당연히 정의 지렛대 효과냐 부의 지렛대 효과냐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반드시 물어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자, 투자를 통해서요 성과가 나와요. 투자를 통해서 성과가 나오면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면 당연히 타인도 일부를 가져가고 나도 일부를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 지렛대 효과의 정이냐 부의 지렛대 효과는 항상 누구에 의해 결정됩니까? 은행이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결정을 한다 했어요. 은행이 투자로부터 나온 성과를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내가 많이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이 많이 가져가면 내가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냐 부의 지렛대 효과냐를 구분할 때는 항상 실제 시험에서 은행이 가져가는 목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은행이. 그러면 지금 3번의 정의 지렛대 효과 중에 여기죠. 요 저당 수익률 대출 금리가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이. 그리고 나서 꺽쇠를 표시해 보라고 했어요. 앞에 투자 수익률이 뭐고 종합 수익률이 뭐고 총 자본 수익률 이딴 게 모르더라도 지금 투자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이렇게 적으면 누가 적게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거죠. 은행이. 그러니까 항상 정의 지렛대 효과, 즉 나의 지분 수익률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적게 가져가야 돼. 은행이. 그러니까 지금 저당 수익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낮아야죠. 이게 저당 수익률 대출금리가 주어라면 낮아야죠. 그래야 내가 많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대출금리가 낮다면 이왕이면 대출을 많이 해야죠. 그래서 대부 비율을 올려야 하죠. 대부 비율을 올려야죠. 자, 시험에는 대부 비율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부채 비율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은 애예요? 다른 애예요? 다른 애예요. 다른 애. 아무튼 대부 비율이나 부채 비율은 다른 애예요. 이것 안 떠오르면 비할인법 다시 한번 보셔야 돼.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르지만 결국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대부 비율도 올라가고 부채 비율도 올라가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든 부채 비율이든 올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지렛대 효과에 의하면 지분 수익이 늘죠. 수익이 늘어요. 따라서 위험도 반드시 증가한다고 해야 돼요. 수익이 증가하면 위험도 증가한다. 자,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옆에 있는 기출문제, 강의 노트의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기출문제. 자, 이쪽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 시험 기출이니까요. 자,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활용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고 나의 지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예요.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 정의 지렛대 효과는 그래서 정의 지렛대 효과의 정의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문구가 나와야 돼요. 나의 지분 수익률이 플러스 된다. 지분 수익률이 상승한다. 이런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의 지렛대 효과는 언제 발생합니까? 그러면 항상 누가 적게 가져갔을 때. 은행이 적게 가져갔을 때요. 은행이. 그래서 항상 은행이 가져가는 목에다가 동그라미 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을 읽어보는 거야. 총 자본 수익률 이런 게 뭔지 몰라도 돼요.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낮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이 낮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은행이 가져가는 목인 저당 수익률이 작다는 거잖아요.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이게 대출 금리니까 은행이 가져가겠죠. 그리고 투자 수익률보다 낮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뭘 늘려야 돼요? 대출을 더 받아야 되니까
차입 비율을 올려야 되고 대부 비율을 올린다고 해야 되고 부채 비율을 올린다고 해야죠. 부채 비율을 올려야 합니다. 대부 비율을 올려야 합니다. 차입 비율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지분 수익률이 더 증가하니까요. 그 다음에 자, 지렛대 효과를 통해 지분 수익이 증가하면 반드시 부담해야 될 위험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늘어나는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말 문제는 대부분 이제 위험에서 출발하는 거죠. 위험. 자, 시작해 보자고요. 투자의 위험이란 무엇입니까? 투자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즉, 다른 말로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된 결과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둘 다 잘 나오죠. 자,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얘는 쉽게 말하면 나는 항상 대박을 예상하고 투자를 하지만 뭘 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그 다음에 위험의 종류는요. 위험의 종류는 항상 위험의 뭘로 나눈 거예요.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나눈 거죠.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위험의 원인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 문자는 사, 금, 버, 인, 유, 그리고 사업상 위험에는 시, 운, 치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사금, 법인유, 시, 운, 치. 자, 그런데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이 만들어지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에 의해서 위험이 만들어졌고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험이 만들어졌고 유동성 하면 항상 암기해야 될 코드가 뭐예요?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너무 느려 터졌습니다. 이게 유동성 위험이죠. 사금, 법인유, 시운치. 그 다음에 측정. 위험은 항상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그러면 통계학의 분산, 통계학의 표준 편차. 그리고 수익과 위험은 항상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시죠.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위험 회피형은 위험을 싫어하는 거고 위험 선호형은 위험을 추구하는 거고 위험 중립형은 뭐예요? 위험이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위험이 옆에 돌아다니든 말든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겠다. 이게 위험 중립형입니다. 자, 중요한 건 항상 투자에서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기본 가정하죠. 위험 회피형. 문제는 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항상 어떤 행동을 해요? 위험이 예상되면 예상된 위험에 대해 항상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을 요구해. 그리고 위험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투자자는 보다 많은 수익, 보상을 요구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론에서는 위험을 기본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을 기본 있다고 가정하고 또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을 기본 가정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 너무 잘 나오는 문구가 있잖아요.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합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라고 했어요? 틀린 지문이라고 했어요? 틀린 지문이라고 했어요. 아주 진리에. 아니 나는 위험을 싫어하는 위험 회피형이고 투자에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전제하니까 투자자는 항상 요구하는 수익, 위험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니까 요구하는 수익을 항상 올린다. 이렇게 나와야 옳은 지문이고 낮춘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자, 보자고요. 자, 투자의 위험. 자, 여기는 투자의 위험의 종류를 지금 따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봐야 돼요. 자, 부동산 투자 사업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위험이죠. 그 다음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근로자의 파업, 영업경비의 변동. 요거잖아요. 요거. 부동산의 운영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사업상의 위험 중에 운영과 관련된 위험, 운영 위험이죠.
자, 외부 환경 변화로 상대적 위치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불확실성입니다. 상대적 위치의 변화로 야기되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위치적 위험이고. 그리고 이 위치적 위험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외부에 쓰레기 야치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의 오피스텔은 이제 좋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나쁜 위치가 되는 거예요? 나쁜 위치에 오피스텔이 되고, 그러면 임대 사업은 실패하겠죠. 이런 걸 위치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법률 개정이니까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적 위험이고, 아이고 나왔네.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나오면 무조건 유동성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통계학의 분산, 통계학의 표준 편차.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을 뜻하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크다. 그러면 무조건 보다 위험한 대안으로 평가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투자의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 있죠. 비례. 그래서 항상 다양한 형태의 표현이 나와요.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는 우리 좀 전에 봤던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면 위험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 그리고 또 자, 요 표현이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워요. 자, 어려우면 위험과 수익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비례 관계인지만 찾으면 돼요. 비례 관계. 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이 말은 위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비례 관계라면 수익도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만약에 위험을 감수한다면 뭘 더 얻을 수 있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를 찾을 때는 비례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럼 수익도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위험이 예상되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항상 뭔가를 더 달라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빵꾸노트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4번 마지막 한 번 더 해볼까요? 빠르게. 자,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나의 지분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지분 수익률이 늘면 정, 지분 수익률이 줄면 부 이렇게 따지죠. 그리고 정의 지렛대 효과는 항상 은행이 적게 가져가는 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보다 저당 수익률은 항상 낮아야죠.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 이게 대출금리가 낮다면 이런 뜻이에요.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 라고 판명이 되면 더 대출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부 비율을 올리는 것이고 부채 비율을 올리는 것이고 차입 비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수익이 늘지만 뭐도 따라서 는다. 위험도 늘어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위험에 대한 거예요. 투자에서 예상했던 결과가 실제 실현된 결과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는 투자의 위험이라고 하죠. 위험. 그리고 위험의 종류는 항상 원인을 뜻한다 해서요. 원인. 그래서 사, 금, 법, 인, 유, 시, 운, 치 이렇게 와야죠. 그리고 주의할 게 사업상의 위험인데 6번은 사업상 위험이에요. 왜? 투자 사업 자체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니까 사업상의 위험인데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사업상의 위험은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암기해 주세요. 해보자고요. 자, 시장의 수급 변화로 불확실성이 만들어진다. 뭐 시장의 금리 또는 물가로 만들어진다. 그럼 이게 시장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화, 특히 영업 이게 임대 운영이니까 이걸 운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상대적 위치의 변화 이걸 위치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적 위험을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사업상 위험에 포함되는 거니까 운영 위험을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해도 되고 시장 위험을 사업상의 위험이라고 해도 우리는
틀렸다고 하면 안 되십니다. 그다음 7번. 대출금리의 변화니까 금융적 위험이겠죠. 그리고 8번.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군요. 유동성 위험이고. 그 다음에 위험은 항상 통계학의 분산 또는 통계학의 편차, 표준 편차로 측정됩니다. 측정된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클수록 항상 보다 위험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된다. 보다 위험한 투자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자, 위험과 수익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에 있어요. 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뒤에도 수익은 있다 이 사람아, 없다 이 사람아, 없다 이 사람아 이렇게 나오고 보다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보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보다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이 둘 다 최근 시험에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를 설명하는 문구로 나온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 회피형 투자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을 싫어하죠. 자신이 싫어하는 위험에 대해서 항상 보상을 요구합니다. 자, 제가 사례를 빼먹었는데 내 조카는 심부름을 대단히 싫어하는 심부름 회피형이에요. 그래서 심부름을 싫어하는 심부름 회피형 조카는 내가 심부름을 시키면 자신은 심부름을 싫어하니까 반드시 자신이 싫어하는 심부름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죠. 그리고 보상이 주어지면 심부름을 하는 거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심부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다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보다 많은 수익을 요구하더라. 이렇게.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